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IQ를 쑥쑥 올려드리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오늘은요, 이 복잡해 보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보이지 않는 질서, 그 비밀을 푸는 세 가지 핵심 열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바로 이자율 평가설, 불편선도 환율, 그리고 국제 피셔 효과인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환율이랑 이자율이 나라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그 작은 틈을 이용해서 리스크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돈을 버는 방법 말이에요. 이거 완전 공짜 점심 같은 얘기죠?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거의 법칙처럼 통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아주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비효율적인 틈을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이 공짜 점심의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회를 위험 제거 이자율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이자율이 싼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율이 비싼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이자 차이를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핵심은 위험 제거, 즉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전혀 상관없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미국 이자율은 10%, 스위스는 5%. 지금 당장 1달러를 바꾸면 2 스위스 프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달러랑 스위스 프랑을 바꿀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선도 환율은 1달러당 1.90 프랑이네요. 자, 바로 이 숫자들 속에 공짜 점심이 숨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차익 거래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딱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째, 이자율이 싼 미국에서 10% 금리로 1달러를 빌립니다. 둘째, 이 돈을 바로 지금 환율로 바꿔요. 그럼 이 스위스 프랑이 생기죠. 셋째, 이 스위스 프랑을 이자율이 더 높은 스위스에서 1년 동안 5%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2.10원 프랑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 1년 뒤에 받을 그 2.10 프랑을 미리 정해놓은 선도 환율로 달러로 바꾸는 계약을 지금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1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내 수익은 딱 고정되는 거죠. 리스크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만약에 그냥 미국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1년 뒤에 1.10달러를 벌었을 거예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쓴 방법을 통해서는 1.1053달러를 벌게 됩니다. 어떠한 추가 위험도 없이 0.53%의 수익을 더 얻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공짜 점심입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럼 다들 이렇게 돈 벌면 되겠네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런 공짜 점심 기회가 생기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똑똑한 시장의 원리가 바로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이자율 평가설, 영어로는 IIP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 환율 위협을 없애고 나면 기대 수익률은 똑같아져야 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가 정확하게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로 딱 상쇄되어서 차익 거래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 공식이 이자율 평가설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왼쪽은 선도 환율과 현물 환율의 관계,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나 변할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두 나라의 이자율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공식이 말하는 건 딱 하나, 이 양쪽의 가치가 항상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등식이 아주 잠깐이라도 깨진다? 네, 바로 앞에서 봤던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서 시장은 스스로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자율 평가설에 의해서 딱 정해지는 이 선도 환율이라는 거,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혹시 미래의 환율을 딱 맞추는 수정구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 선도 환율이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불편 선도환율이라는 가설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선도환율이 미래의 실제 환율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예측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실제보다 높게 예측하고 또 어떤 때는 낮게 예측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는 거의 들어맞는다는 거죠. 아주 정직한 예언가라고나 할까요? 이 공식이 바로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F1,
즉, 오늘 약속한 미래의 선도 환율은요, 오른쪽에 있는 ES1, 미래 시점의 환율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E는 기대값, expectation을 의미해요. 이게 체계적으로 미래를 너무 높게 보거나 낮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번 정확히 맞추는 수정구술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공정한 예측치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가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를 봤잖아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변수를 한번 추가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 피셔 효과라는 건데요. 이건 두 나라의 명목 이자율 차이가 결국 두 나라의 예상 인플레이션율 차이를 반영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이자율이 스위스보다 5% 높다? 그러면 시장은 미국의 물가가 스위스보다 5% 정도 더 오르겠구나 라고 기대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공식이 바로 국제 피셔 효과를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두 나라 간 명목 이자율 R의 차이가 오른쪽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H의 차이와 거의 같다는 걸 나타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나라에서는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당연히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아주 깊고 필연적인 연결고리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이론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자율 평가설, 불편선도 환율, 그리고 국제 피셔 효과. 어때요? 다 따로따로 노는 이론 같았나요? 전혀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국제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첫째, 이자율 평가설 IRP는 이자율과 선도환율을 연결하면서 공짜 점심은 없어 라고 말하죠. 둘째, 불편 선도환율을 UFR은 그 선도환율과 미래의 현물환율을 연결해서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제 피셔 효과 IFE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연결해서 이자율이 다른 건 다 이유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죠.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이 완벽한 고리를 만들고 있죠? 결국 이 세 가지 이론은요, 국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아요.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우아하고 강력한 하나의 틀인 셈이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론의 완벽한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거래 비용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하고 정부가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는 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과연 이 아름다운 이론들이 항상 칼같이 작동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 그게 바로 국제금융을 더 깊이 이해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